뉴스팅!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을 합니다. 자, 비대위원 구성 또 일성이 궁금하기도 하고 27일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또 28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킹에서는 김수민 평론가,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용봉탕의 정봉주, 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해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 또 쌍특검의 처리 여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 탈당 여부, 민주당의 경우는 삼총리 회동과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관련한 이재명 대표 통합 과제 눈에 띕니다. 자, 2부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정치에 나선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이 뉴스킹 12월 26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당의 얼굴을 바꾸는 날입니다. 자, 당원 대표자희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전 장관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을 하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그 당의 전국위원회로 임명을 하는데요. 네.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에 주요 당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전국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소집을 해서 ARS 투표를 통해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의결이 되겠죠. 뭐 그게 부결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동훈 전 장관 지난주 지명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는 있네요. 네, 지명된 것이 지난 12월 21일이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한 다음에 나흘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비대위 인성과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당 핵심 관계자들은 한 전 장관이 오늘 정식 임명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접촉에 나서고 취임 메시지도 낼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취임 메시지. 이게 연설문인데 수락 연설문 직접 작성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쯤 되면은 연설문이나 원고를 담당하는 말자 담당이라고 불리는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말자 담당이군요. 네, 근데 예. 한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취임 메시지를 쓰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예.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도 한 전 장관은 중요한 스피치는 혼자서 써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자기가 쓴다고요?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자, 총선은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고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비상대책위원은 12월 29일까지 인선을 해야 되는데요. 예. 최대 15명까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5명에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지명자는 최대 12명까지 비대위원을
인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당내에서 혁신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가 여의도스럽지 않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7, 8, 9 세대라든지 또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한 전 장관이 받아 안을지 그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 자, 그중에 이수정 교수 비대위 합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는 인재 영입 인사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현재 네. 수원시 영통구의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비대위 합류를 타진받았다라고 이수정 교수가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이 직접 타진을 해왔다라고 하고요. 네. 이 교수가 공식 제안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현재 합류가 확실시되고 있는 거의 뭐 비대위원 1호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이수정 교수하고는 금요일 날 저희가 또 인터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기로 하고요. 자, 당내에서는 또 박근혜 비대위를 예시로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비대위 19대 총선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네. 이 한동훈 전 장관 이번 총선에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내에 커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비대위로 꼽히는 것이 2011년 연말에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였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당이 얻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과반 확보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김종인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네. 발탁을 하면서 크게 또 화제가 되었었고 내부에서도 쇄신파 의원들을 공천에 포함시키고 또 하위 25%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고강도 인적 쇄신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월 24일 책임당원들에게 보낸 연말 인사에도 나타나 있는데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님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많은 국민의힘 당내외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 한 전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된다면 정말 직후에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안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네, 오늘 26일 임명이 오늘 되면 임명되겠죠. 내일 네. 뭐가 닥쳐와 있냐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공언했던 탈당 시점이 탈당날 27일이에요. 예, 그렇게 내일로 임박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레인 28일에는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한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고가 돼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당 내에서의 균열을 수습을 하는 동시에 또 야당의 도전에도 응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 뭐 장관으로서 모습은 봤지만 이제는 당대표 당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이게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분열과 통합의 갈림길에 서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20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고 네. 오늘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과연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아직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난다는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할 예정인데 네. 관례적인 신년 인사를 넘어서 이제 당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받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격적으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12월 24일 오전에 네. 따로 두 사람이서 만나서 민주당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전 대표를 향한 당 인사들의 거친 비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 있는 비명계 컷오프를 언급하면서 공천 파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컷뉴스 단독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른바 삼총리죠. 3명의 전직 총리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대위가 아닌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안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문재인 정부 두 전직 총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당 분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분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견해차는 좁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연말 연초에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재차 밝혀왔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임박했다, 촉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까지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를 잠재울 만한 최소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전 대표 측근사에서 흘러나오는 네. 얘기고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뭐 1월부터 해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낙연 신당이 도출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성탄절 어제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면서요. 네, 어제 25일 새벽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서 예.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네. 이 중에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은 난지 3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꺼지기는 했지만 네. 모두 잠든 시간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컸고요. 또 아파트의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고층으로 올라가서 불길이 더욱 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방화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망자 2명 모두 30대 남성입니다. 가족들을 지키려다가 숨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좀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사망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불이 난 3층 바로 위층에 4층에 살고 있던 30대 네. 남성이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부부가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모두 생존을 했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도 위독한 상태였지만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빠는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현재 가족들은 모두 다른 병원에서 흩어져서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아빠만 숨지고 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죽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는 10층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70대 부모와 동생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던 임모 씨였습니다. 화재 상황을 처음에 직감하고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가족들을 대피를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집에서 임 씨가 탈출을 했지만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가족들 다 깨워서 대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가족들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주민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이재민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사고처럼 낮은 층에서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네. 하면 어느 정도 높이가 좀 그래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피 어디로 대피하느냐 했을 때 이제 화장실에 물을 채우고 욕조로 대피하는 욕조가 났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혹은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에 옷가지를 물에 묻혀가지고 예. 문틈을 막아놓는 아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대용 방독면을 비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방독면 이거 뭐 군에서나 해봤지. 어쨌든 좀 비치를 하는 게 좀 낫겠네요. 네. 자, 경찰 방화 등의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 합동 감식 오늘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화재 원인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는 세종시의 목욕탕에서 있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5시쯤에 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노후 목욕탕이고요. 네. 39년이 된 3층 건물인데 지하 1층은 여탕이고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층, 3층은 모텔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오래됐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았을 거 추측이 되는데 막상 정기안전 검사에서는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가 사고 6개월 전에 있었는데요. 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상 없음이라고 안전검사 결과를 밝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일단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을 통해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2차 감식을 갔는데 지하 1층 목욕탕 내 구조를 살펴보고 또 온수탕 안에 기포 발생기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경복궁 낙서범 체포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낙서 지시한 배우 인물 얘기입니다. 달콤한 취업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이 배후 지시를 했던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팀장이요? 본인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낙서범인 임군에게 제안을 할 때에 자신이 월 1천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 이번 일을 잘하면 당신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앞선 수사에서 낙서범 임군 그리고 김양의 범행을 종용했던 이 팀장에 대해서 이제 밝혀진 바로는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해라라는 아하. 지시도 있었는데 추가 범행을 거절했던 사실도 앞서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이 팀장 이 배후에 있습니다. 범행 배후에 있는 거는 맞는데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이 스프레이 낙서범들도 이 팀장 신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 조사에서 임군 그리고 김모양 등은 이 팀장에 대해서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 낙서 직후에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 여기까지만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단서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경찰은 계속해서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 팀장이 또 이들한테 범행을 지시하면서 또 계좌 이런 것들 알려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10대 이 범죄가 문화재보호법 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범행을 결익했을 때 이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교사범도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 팀장의 신원을 파악하려면 외국에 있는 사이트의 그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이 가장 걸리고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검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